안녕하세요. 판매드랩의 김준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줌 설명회는 그 UA 학생들 중에서 이번 2022년 미국 약대 가을 학기 입학하는 학생들을 포커싱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미국 약대 프리팜 또는 뭐 일반 BS 학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2년 후에 팜D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사전에 해야 할지, 그리고 나중에 미국 약대 졸업 후에 어떤 학생들은 한국으로 곧바로 리턴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미국 약사면허를 취득 후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약사 취업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판메디랩은 어떤 곳일까? 무엇을 도와주는 곳이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이 판메디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 대략적으로 미국 약대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약사로서 취업할 때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선 UIC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 BS 과정으로 입학하는 것일 것이고, 이번에 사우스다코타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프리팜 과정으로 입학하는 것이죠. 이 두 과정 모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부 입학으로 공통적으로 보겠습니다. 학부 에서 2년간 이제 필수 이수 과목과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팜디 진학을 위해 보통 피켓 시험을 보게 되고, UIC 같은 경우에는 GPA에 따라서 피켓 면제되기도 하는데, GPA가 일정 수준 못 미치면 피켓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학년까지 GPA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피켓 면제받고 입학하는 것이 당연히 부담이 없으니 말이죠. 사우스다코타의 팜디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켓이 필수고, 조금 조건들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UIC나 뭐 사우스다코타 학부로 입학한다고 해서 반드시 팜디 과정도 이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다른 학교의 팜디 과정으로 지원하고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부 성적이 불알란한 학생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다녔던 학교의 팜디 과정에 어플라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대부분의 팜디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해당 학교 학부들 출신들한테 우선적으로 입학 티오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노력해서 팜디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약사가 되기 위해서 기초약학, 임상약학 등 전문적인 과목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졸업 시기에 미국 약사 시험, 나플렉스 시험을 보게 되고, 근데 나플렉스 시험은 그렇게 통과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전체 약대생 평균 합격률이 75%가 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보기 3-4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주별로 이제 MPJ라는 약사법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 또한 이제 합격에 큰 문제는 없는 좀 합격하기 용이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시험까지 끝나면 정식으로 미국 약사 면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미국 약대에 입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미국이나 이제 한국 등에서 최종 약사로 취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 약사로서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고, 반대로 한국으로 곧바로 리턴해서 한국 약사 시험 합격 후에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취업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미국 약사 그 병원이나 리테일 약국 등에서 보통 근무를 하죠. 간간히 제약회사나 FDA 같은 이제 기관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드문 경우고, 보통 미국 폐의 약사는 한국 약사 연봉까지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뭐 파이자라든가 얀센 등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미국 약사 면허 취업 후에 취득 후에 미국에서보다는 한국으로 리턴해서 한국에 상주하는 글로벌 제약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설명의 뒷부분에서 현직 미국 약사님이 미국 약사 취업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정보를 갖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그 한국으로 리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한국 약사 예비 시험
그리고 국가고시 치른 후에 미국, 한국 동시 약사 면허를 갖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한국 약사 생활은 이제 연봉도 좀 낮고 미국에 비하면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현재 약사가 포화 상태죠. 그래서 이번 미국 약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졸업 후에 미국에서 약사로 경험도 쌓고 좀 더 글로벌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약사로서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여러 현직 약사님들에게 서베이를 해본 내용들이고 최근 미국 약사 취업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유학생이라든가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약사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GPA죠. 물론 약학전문대학원 팜디에서 GPA도 포함해서고 6년간의 오버롤 GPA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학부에서의 액티비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알고 계시는 분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던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액티비티라는 거는 쉐도잉, 뭐 그리고 클리니컬 리코드, 각종 랩에서의 실험 참여 기록, 봉사활동 경험 이런 것들이죠. 보통 이제 이러한 레코드 경험이나 경험 등은 보통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 아니면은 덴탈 스쿨 진학할 때 필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수많은 미국 약사들이 GPA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취업을 할 때 변별력을 위해서 이런 액티비티 취업 시 회사에서 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생들은 이러한 것들도 학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취업에 대해서 관련 있는 부분도 이제 당연히 영주권 시민권자보다는 유학생의 취업문이 좀 더 좁죠. 이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위에 GPA나 학부 액티비티 같은 스펙들을 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소가 이제 학교의 레벨이죠. 본인이 출신 학교 어떤 순위, 레벨. 그런데 이제 이 학교 레벨이라는 것은 미국 약대 중 이제 완전히 하위권 대학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 글로벌 제약회사 아니면은 기관 같은 곳, FDA 같은 기관 같은 곳에 취업할 때는 학교 레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그 외에 병원이라든가 리테일 약국에 취업할 때는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현직 미국 약사님들 서베이한 결과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질문, 서베이할 때 질문은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할 때 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첫 번째, 여기 MCPHS 졸업하신 미국 약사님이 말씀하셨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습 때 거기 프리셉터들 눈에 띄어서 인맥으로 추천받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다. 그 이후엔 인터뷰다." 학교 레벨 내용은 없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셉터들 눈에 띄고 그 프리셉터들 눈에 띄려면 당연히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부에서. 그래서 액티비티를 통해서 랩 실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인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NYU 졸업하신 미국 약사님이신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취업에는 이제 졸업할 때 받은 GPA가 가장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밑에 GPA나 학교 다닐 때 경험, 실습 때 어떤 로테이션을 돌았냐, 근무 경험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취업에 가장 영향을 준다라고 보실 것 같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FDA나 완전 신약 개발 연구 쪽 가는 거 아닌 이상 학교 랭킹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기 퍼듀 미국 명문 약대죠. 퍼듀 졸업하신 미국 약사님. 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 문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내 제약회사 가는 게 학교 영향이 크다고 들을 수 있는데 밑에 GPA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제 그리고 GPA와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또 이 퍼듀 졸업하신 약사님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밑에 러커스 졸업하신 미국 약사님.
학교 성적이란 그보다도 이제 그 학교 활동, 인맥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교 출신 학교는 별 신경을 안 쓴다고 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곳은 이제 세인트 존스 졸업하신 분, 랭킹 학교 랭킹보다 학교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미국 약대들도 주별로 위치별로 학교마다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나 그 지역에 있는 인근 병원들 그리고 제약회사들과 굉장히 협약, 연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학교들의 졸업생들이 취업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도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를 미국 약대를 선택할 때 무조건 뭐 위치나 그런 것보다는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주위 미국 내에서 어떤 네트워킹을 갖고 취업에 영향을 주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UIC 졸업하신 분이네요. 여기 오늘 UIC 입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도 이제 그 하위권 대학만 아니면 괜찮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약대 랭킹보다 약대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약대에서 잘하는지라는 건 GPA죠.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GPA와 학교 액티비티가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서비 참여하신 이제 여러 미국 약사님들 이제 약사 취업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뭐 미국에서 얼가니제이션 즉 제약회사나 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병원이나 리테일 약사가 될 때는 학교 출신, 학교 레벨 이런 부분보다 학부나 팜디에서의 전체적인 오버롤 GPA, 그다음에 학교 액티비티 등을 현명하게 잘 만들면 유학생이라도 취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재학생 과정의 GPA 관리라는 타이틀인데요. 그러면 재학생 과정에서 GPA 관리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부에서 2년간 이제 GPA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제 첫째, 학부로 졸업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제 팜디 입학을 위한 거죠. 지금 오늘 가는 모든 학생들도 미국 약대 프로그램 중에서 0+6이 아니라 2+4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팜디 진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럴 때 GPA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그런데 GPA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팜디 입학을 위해서 학부 GPA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학생은 이제 학부가 속한 대학의 팜디 과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팜디 과정은 다른 더 좋은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팜디 과정을 본인이 다녔던 학부의 대학으로 다시 지원하고 있죠. 왜냐면 이것이 팜디 진학하는 데 훨씬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팜디 진학을 위한 2년간의 학부 GPA가 일반적으로는 정말 정말 최소 3.2 이상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UIC 같은 경우에는 팜디 진학 유학생의 평균 GPA 3.45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우스다코타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알겠지만 사우스다코타는 여기보다 더 높아요. 3.5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유롭게 팜디 진학을 위해선 최소한 3.4로 기준을 올려서 목표를 잡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졸업 후에 취업 성공.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죠. 학부, 그다음에 팜디 과정에서의 GPA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졸업 후에 유학생으로서 핸디캡을 밟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3.4, 3.5대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3.7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는 2+4, 총 6년간 거의 노는 시간 없이 GPA에만 집중하면서 이제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팜디 과정, 그다음에 나플렉스 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부에서의 GPA라는 건 결국은 뭘 의미하겠죠? 학부에서 프리리퀴짓 과목들, 필수 이수 과목, 필수 이수 과목을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 모든 기초적인 사이언스 과목들이 팜디의 모든 기초약학, 임상약학 과목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팜디 과정의 4년간의 그 어려운 많은 과목들을 이수하는 데 큰 영향 없이 문제 없이 이수할 수 있고 당연히 이 모든 배웠던 과목들 내용들은 약사 시험 라플렉스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학교에서 GPA 결국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슬라이드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아까 많은 미국 약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죠. 액티비티. 액티비티가 과연 무엇이며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재학생 과정에서 액티비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나 치대도 아니고 약대생인데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지?'라고 이제 '공부 GPA만 잘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선 이러한 이제 액티비티가 왜 필요하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미국 약대로 진학하는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자국민을 비롯해서 전 세계 유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 추후 졸업 후에 취업할 때도 다른 약사들과 잡을 구할 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본인이 구인 경쟁력을 높이려면 높은 GPA 만 갖고는 쉽지 않다. 그래서 또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학교에서 다양하고 많은 액티비티를 했던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도 학부에서의 이런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액티비티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자면 첫째, 쉐도잉이 있습니다. 메디컬 스쿨이나 덴탈 스쿨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쉐도잉이 필수죠. 팜대 진학을 예정하는 학생들한테도 요즘에는 선택이지만 점점 필수로 바뀌고 있죠. 병원에서 의사들이 임상 진료를 관찰하고 참관하는 경험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의대생들은 보통 이제 최소 200에서 250 시간 이상 필수인데 약대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통 100 시간 이내에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클리니컬 리코드가 있죠. 학교와 연계된 병원에서 진료 보조, 환자 간호 등 일들을 보조하면서 환자와의 임상적인 경험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내에서 또는 병원에서 각종 랩, 실험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액티비티 경험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생들이 병원이나 실험 프로그램들을 이제 찾는데 팜디 진학에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그쪽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잘못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노력과 시간만 낭비하고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 팜메디랩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멘토링도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약대 재학생 때 어떤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고 이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부를 볼게요. 학부는 이제 프리팜 또는 이제 일반 BS를 보겠지만 팜디 지원 대상의 학생에게는 이제 둘 다 거의 동일한 과목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이제 BS 필수 이수 과목으로 기본적으로 제너럴 케미스트리 그리고 제너럴 바이올로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다른 이제 팜디를 위한 이제 프리 리퀴지 서브젝트들도 이 두 과목과 연관되는 과목들이 제일 많죠. 추후 이제 팜디 과정에 진학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기초 약학, 임상 약학 이 과목들이 이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BS 학부 입학 전에 이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과목은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해 놔야 됩니다. 물론 학부 입학해서 완벽할 정도로 공부해야 되겠죠. 학부 입학 전에서도. 그리고 이 외에 이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제 올고라고 하죠. 그다음에 피직스, 그리고 있고 이제 바이올로지 계통으로는 바이오 케미스트리,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휴먼 아나토미죠. 그다음에 피지올로지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목에서 프리리퀴즈 서브젝트로서 반드시 크레딧 A 학점 4점짜리 정도 되죠. 보통 3점이나 4점 이 정도 꼭 받아야 된다. 그러니 이제 학부 그리고 이제 물론 추가로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잉글리시 라이팅이라든가 이제 매트 컬큘러스 뭐 이런 과목들도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팜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과목들을 역시 이제 학부에서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학부 1학년 1학기부터 학습하게 되는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는 UIC, BS 과정에서 팜디 과정 진학을 위한 프리레퀴즈 서브젝트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우스다코타도 UIC와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전 설명드렸듯이 사이언스 영역의 서브젝트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제너럴 바이올로지 앤 랩스,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젠캠, 그다음에 올캠, 피직스,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과목들 많죠, 아주. 그리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코스워크하고 매스매틱스 이런 부분들 이 과목들 전체 다 2년 동안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언스 과목들 2학기에 걸쳐서 또는 한 학기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여기 아시다시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가닉 케미스트리라든가 뭐 이제 피지올로지 이런 과목들 유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들이죠. 이걸 2학기, 2학기 거쳐서 끝내기도 쉽지 않은 과목인데 이제 이런 많은 과목들 4점 크레딧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워크나 이런 과목들은 한 학기 그다음에 크레딧 한 점짜리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과목들 다 이수해야 되면서 아까 이제 UIC나 그 사우스다코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부에서 GPA 3.48, 3.5대 최소 돼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 리퀴지 서브젝트들을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제 입학을 예정으로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과목이지? 저건 뭘 배우는 거지? 전혀 모르겠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직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제너럴 케미스트리나 제너럴 바이올로지 입학 전에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엔 미국 학부, BS 학부에서 이 젠캠, 젠바이오의 수준, 내용, 깊이가 예전에 AP 수준하고 아니면은 베이직 수준, 아니면 한국의 고등학교 2, 3학년 때 수능을 위해서 준비했던 화학, 생물과 어느 정도 수준이 차이가 나며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판메디랩의 그 메인 튜터 선생님입니다. 션킴 선생님 초대해서 이 선생님께서 이 프리리퀴시 서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프리리퀴시 서브젝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제너럴 바이올로지랑 제너럴 케미스트리가 그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은 제너럴 바이오에서 다루는 내용은 Introductory Biology at the Molecular Cellular Organismal Level 여기에 밑에 사용되어 있는 지금 소개되어 있는 데스크립션 자체가 UIC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과정의 바이오 생물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고요. 이 기준은 실은 한국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랑은 좀 상이할 거예요. 그래도 AP 과정을 좀 했었다? AP 과정을 한 친구들도 여기에서 아나토미랑 피지올로지는 AP 과정 중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너럴 케미스트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밑에 나오면 내용 이제 적혀 있는 거 있는데 이 부분은 실은 스크린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뤄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을 꼭 필요로 하는 게 방금 이제 이사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보면은 한 번에 들어야 되는 수업의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실은 수업이 정말로 2년 안에 이거를 끝내서 3년 차에 덴탈 스쿨을 바로 메디슨 이 파마스리컬 스쿨을 바로 들어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에 뭐 제너럴 바이오, 제너럴 캠 그리고 칼큘러스까지 같이 들으면서 스태티스틱스도 듣고 근데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너럴 바이오 같은 경우 수업이 진행되는 거는 뭐 하루에 한 두세 시간, 2시간 수업, 3시간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한 두세 챕터를 나가요. 그러면 60페이지, 70페이지가 한 번 수업에 나가고 그 수업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일어나고 그러면 일주일 만에 140페이지가 커버가 되죠. 근데 그러면서 제너럴 케미스트리도 마찬가지로 한 챕터를 이제 보통 1시간이나 아니면 2시간에 걸쳐서 딱 나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2주, 3주에 챕터 테스트가 떨어지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 펀더멘털 논리지가 제너럴 바이오랑 제너럴 캠인데 성적을 A를 맞춘다. 그러면 실은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있는 어떻게 보면 족보들, 여러 선배들 어떻게 해서 이제 스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성적이 A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편법적인 방법으로 A를 얻는 걸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2학년이 지나서 이제 파마스리컬 스쿨에 가고 또 인턴십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스쿨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정확한 논리지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컨피던트하게 그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부분들에 쌤은 솔직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따라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제너럴 바이올로지 캠벨 책이랑 제너럴 캠 준달 책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떼고 가야지. 한번 뗀다고 여러분이 거기 내용 100%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7, 80%를 이해를 해놓고 갔었을 때 첫 학기 수업, 대학교 1학년 첫 학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사이언스 스쿨 중에서는. 왜냐면 대학교 1학년 수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내용을 이제 다 배워놓고 나머지 그 위에 빌드업 되는 논리지들을 쌓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꼼꼼하게 해놓고 얼마만큼 본인이 따라갈 수 있을지, 내가 이 얼마만큼 그 패스트 페이스로 진행되는 수업 중에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를 바래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랩이 1이랑 2가 있는데 이 랩도 실은 여러분 가면 이제 랩 파트너로 보통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랩을 하게 될 텐데 준비 안 된 상태로 3시간 랩을 들어가서 그 친구랑 같이 랩을 하는데 여러분이 랩 내용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은 이건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아 얘가 잘 모르는구나, 얘가 이 내용 커버 안 해왔구나, 얘가 잘 안 하는구나 하면 정말 그 순간 없는 사람 이제 취급을 당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랩에 대해서도 실은 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랩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수업 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한테 하루 24시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수업 듣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6, 7시간 있다? 그럼 그 시간 안에 이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걸 미리 해놓고 와야지 정말 내가 수업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수업을 리드하면서 끌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이제 대학교 1학년 공부하면서 했었을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올레이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학교 1학년 때 올해를 받으면은 1학년 1학기 올해를 받으면은 1학년 2학기 때 올해를 받을 확률이 올라가고요. 1학년 2학기 때까지 올해를 받으면은 2학년 때도 올해를 받거나 또는 이제 B 플러스 A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제일 중요한 처음 스타트 때 버텨야 돼요. 정말 버티면서 정말 끝까지 붙들고 그 빠르게 적응되는 가운데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미리 있으면 준비되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로 확실하게 올라가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피직스는 보면 인트로 피직스랑 아마 리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제너럴 피직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피직스 전공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피직스는 인트로 피직스랑 이제 교환이 될 경우, 정말 이제 미적을 사용해서 칼큘러스, 인테그랄 디피니션, 이제 디리베티브스 안 쓰고 사용되는 피직스만 커버하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그래서 지금 UIC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1학년 때 듣는 수업을 보면은, 이 1학년 때 처음에 수업을 짜주는 데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수업을 좀 덜 힘들게 짜줘도 욕심내서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지금 프리리퀴짓이라는 거는 이 과목들을 다 1, 2학년에 이게 1, 2학년에 커버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커버가 돼야지 3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고 파마스리컬 스쿨로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1학년, 2학년 때 이 과목도 못 커버했어? 그러면 3학년 때 파마스리컬 스쿨이 가는 게 아니라 3학년 때 이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실은 졸업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6년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올가닉 케미스트리인데, 이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실은 화학 계통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은 제일 처음에 거대한 장벽이에요. 이 제너럴 케미스트리랑 제너럴 바이오는 노력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고 책을 읽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부분인데,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베이스가 없으면은 이거를 정말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느낄 정도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90% 이상 학생들이 오가닉 케미스트리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빛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된 상태가 제너럴 바이오, 제너럴 캠을 AP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어느 정도 했다. AP나 IB 같은 걸로 해서 미국식으로 아니면 영국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럴 경우는 오가닉 케미스트리를 미리 좀 터치하고 건드려 보는 것도 물론 추천을 하는데, 이 올가닉 케미스트리도
완전히 이제 제너럴캠에서 또 다른 루트로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제너럴캠의 이해가 없이는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를 다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따라서 이제 바이올로지에 비해서 케미스트리는 더더욱이나 그 기초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내용은 바이오케미스트리고, 바이오케미스트리도 마찬가지로 실은 제너럴캠을 A를 맞았다, 바이오캠을 A 맞을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아요. 왜냐? 바이오캠은 제너럴캠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에서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이 일어나고 포토신테시스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너럴 바이오랑 제너럴 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인 화학 반응식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젠바이오, 젠캠을 그냥 어떻게든 꾸역꾸역 체험식으로 공부해와서 바이오캠을 공부하면서 다시 되돌아가서 젠바이오, 젠캠부터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말했듯이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져요. 자, 그 다음 내용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바이올로지도 미생물학이고요. 미생물학도 마찬가지로 젠바이오를 공부하고 젠바이오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쌤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교 처음 갔었을 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저희 이제 전임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과학, 사이언스 메이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제 소셜 사이언스나 이코노믹스, 비즈니스 메이저 학생들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이제 대학교 생활 가운데는 할인은 없을 거고, 이제 오로지 책과 이제 공부만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모티베이트 되면서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근데 그 노력해도 안 되는 수준이 나중에 가면은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기초가 안 된 상태로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 처음에 가서 약간 들뜬 상태에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한 학기, 두 학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지금 그 지점에서는 노력해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쌤과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이나 쌤이 봤던 많은 학생들도 그 시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리게 돼요. 정말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노력하면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는 이제 바이올로지에서의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는 거의 이제 해골 모형이나 이런 이제 근육 모형들 이걸 붙들고서 계속해서 보면서 옆에 껴안고 이건 뭐지 몇백 개 되는 것들을 다 외워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피지올로지컬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이올로지, 제너럴 바이오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너럴 바이오를 알아놓고 이해한 상태에서 아나토미 피지올로지에 들어갔다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걸 하면서 다시 젠바이오 내용은 공부를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리퀴즈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준비했을지에 관련해서 준비했던 자료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도 이제 이 교육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원하는 거는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준비를 갖춰주고 그 준비 가운데서 정말 원하는 꿈을 이뤄가면서 그 꿈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상태로 즐겁게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 이번 가을 학기에 입학하게 되죠. 그래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기 시작 후에 팜디 입학까지 각 학기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이 끝날 때까지 이제 총 2년간이죠. 가장 중요한 GPA 관리에 집중해야죠. 프리레퀴짓 과목 모두 크레딧 A 얻어야 되겠고요.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사이에는 학부에서 각종 이제 액티비티, 스펙 쌓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적응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된 액티비티를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부터는
피켓 준비해야 되죠. 팜디 진학을 위해서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이제 1학기 때부터 서서히 준비하기 시작해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팜디 준비에만 또 연념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UA하고 함께 하고 있는 팜메디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메디랩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약대 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 입학 전 선행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입학 후에 팜디 과정 진학 전까지 재학생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미국 약대 입학 전 선행학습 프로그램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학생의 수준 그리고 준비 상황에 따라서 A 타입 프로그램과 B 타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A 타입 프로그램이라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미국 BS 학부 아니면 약대 학부 쪽에 입학하기에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 그리고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 대상이고 B 타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과목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좀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B 타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미디랩 미국 약대 입학생 그리고 재학생용 프로그램은 입학 시점부터 최종 2학년 마치고 팜디 과정에 대한 어플라이 그리고 최종 입학까지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 형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전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 약대 학부 모든 프리레퀴지트 과목들을 인강으로 제공합니다. 사실 이러한 인강들은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인강들입니다.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바이오 케미스트리 뭐 이런 이제 과목 인강도 찾기 어렵지만 이제 강의 선생님들 모두 이제 미국 상위권 대학에서 약대나 또는 BS 과정을 거치셨던 분들이다 보니 이제 우리 미국 약대 학생들 과목의 특수성 약대에 맞는 형태의 학습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미국 약대 입학생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판매리랩 프로그램은 강의만 진행하지 않다. 강의 청취로만 이제 완벽하게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강 학습 이후에 이제 학부 입학 그리고 2학년을 마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이제 튜터링 선생님들,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학생별로 배정이 돼서 인강에 대한 학습에 대한 점검 그리고 Q&A 시간 그리고 문제풀이, 학교에서의 이제 학습 스케줄링 뭐 이런 것들 최고 이제 GPA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메디랩만의 특별한 혜택인데요. 판메디랩 이제 프로그램 학생들한테는 이제 튜터링 이외에 정기적인 멘토링까지 지원합니다. 멘토링이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일까요? 약대 같은 이제 의료 계열 전공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들과 좀 많이 다르죠. 모든 과목들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이수 과목 수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 약사가 될 때까지 단계도 많고, 중간중간에 학습이나 학교 생활, 그리고 뭐 팜디 대상대 대학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거듭 게다가 이제 우리는 유학생인 관계로 낯선 환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겠죠. 이럴 때마다 이제 판매들의 전문 멘토 선생님들이 이제 도움을 드립니다. 멘토 선생님들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 유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을 경험하셨던 분들이고 현직 미국 약사, 미국 의사분들도 계시다 보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 판매들의 특징이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장점들입니다. 그럼 이제 판매들의 프로그램 역할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판매드랩의 인강과 학습 튜터링 통해서 학부에서 최고 GPA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학생이 팜디 진학 및 이제 추후 약사로서 좋은 취업을 위해서 재학생 기간에 다양한 액티비티 진행할 수 있도록 추천 및 선택 지원 그리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셋째, 학생 팜기 진학하고 추후 약사로서 이제 좋은 취업을 위해 재학생 기간에 다양한 임상 실습, 병원 쉐도잉 이런 경험 선택이나 지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넷째, 사이언스 과목 이외에 학생의 부족한 잉글리시나 매스 과목들을 추가로 학습시킴으로써 전체 GPA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으로서 입학 후 적응 시간 단축시켜 드리고 원만한 이제 훌륭하고 한 학교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문가 선생님들이
멘토로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국 약대 생활, 미국 약사 취업에 대해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제 그 미국 약대 졸업 후에 현재 미국과 한국 동시 약사이신 그 한나 약사님 통해서 학교 생활, 유학에서 어려웠던 점, 미국 약사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약대 입학 예정인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사전에 인터뷰를 녹화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나 약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에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그해 6월 달에 넷플릭스를 통과했고 7월 달에는 법심을 통과했고요. 두 개의 약사 면허를 딴 다음에 바로 한국에 나와서 한 9개월 반 정도 예비시험 공부를 해서 이번 연도 3회차 약사 예비시험에 합격을 했고 지금은 잠깐 쉬면서 본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약대 재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몇 학년 때부터 나플렉스 시험을 준비하고 나플렉스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며 나플렉스 시험이 끝난 후에 최종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약사가 되기까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나플렉스 준비 기간은 학생마다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짧게 준비하는 친구는 3개월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조금 안 되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만약 더 오래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또 내가 준비가 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요. 근데 미국은 나플렉스 그 책이 RxPrep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이 책을 보통 시험 보기 그 전년도 6학년 시작할 때 학교에서 다 이렇게 오더를 하라고 그런 공지가 와가지고 책은 다 일찍 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은 정말 학생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를 수 있고 저는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택했고요. 근데 RxPrep이라는 그 사이트에 강의가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보통 학생들은 이제 넷플릭스 보기 전에 보통 6학년 한 12월에서 2월 이때 취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약속을 많이 받아 놓는데 이렇게 취업이 먼저 다 된 상태로 졸업을 해서 넷플릭스를 보고 약사가 되면은 이제 그땐 약사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취업 약속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뭐 약사가 조금 늦게 되셨다, 9월, 10월에 되셨다, 혹은 그 이후에 되셨다라고 해도 약사가 되기 전까지는 graduate intern이라고 해서 그 또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하다가 약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약국, 리테일 약국의 약사는 솔직히 상시 모집이라서 굳이 그때 취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병원에서 레지던트 약사로 일을 하고 싶으시거나 제약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거는 그 지원하는 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 약국의 약사로 들어가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일단 레지던트나 제약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시다. 혹은 뭐 여건이 되셔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서 펠로십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학교 다닐 때부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인맥도 잘 쌓고 공부도 더 잘해야 되는 등 이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호주나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약사 취업 시장이 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약사 취업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고, 그다음에 미국 약사가 되면 보통 근무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약사 페이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취업 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반면에 레지던트나 펠로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대로인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원래 또 경쟁이 워낙 심하고 코로나라고 해서 레지던트나 펠로우는 좀 배우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늘리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일반 약국 리테일의 자리는 굉장히 더 많아졌고 그리고 취업이 쉬워졌죠.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직종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주는 약사가 1시간에 60불 정도 받아갔고요. 만약에 매니저 약사로 올라간다면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약회사 일반 직종이나 아니면은 병원의 일반 약사로 들어가신다면 이것보다는 좀 적게 받으실 거고
병원에서 만약 레지던트를 끝내셔서 클리니컬 파마시스트까지 올라가신다면은 전문성을 좀 인정을 해줘갖고 연봉이 1억 8천에서 2억 정도로 된다고 또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사님 주위에서 들으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그 유학생 출신 약사들이 미국에서의 약사 취업 성공 사례가 있다면 좀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학생 취업이 사실 학교 다니면서 되게 여러 소문들이 이제 들리실 거예요. 뭐 유학생은 취업이 안 된다, 안 뽑으려고 한다 이럴 텐데 유학생 취업은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취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유학생은 일단 졸업을 하고 나면 OPT라는 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 비자 비슷한 게 1년 동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은 어디든지 사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근데 유학생으로서 제약회사 펠로우는 조금 들어가기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은 펠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약이 2년인데 OPT가 1년이다 보니까 아예 제약회사에서 처음부터 유학생은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내놓고 하는 제약회사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또 제약회사 일반 직종은 들어갈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펠로우십 말고는 다른 거는 진짜 제약 없이 다 맘만 먹으시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인맥을 많이 쌓아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만약에 못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에 일자리를 찾아보면 충분히 취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놓고 최선을 다해놓으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미국 약대 유학생이 이제 면허 취득 후에 미국에서 취업에 도전할 때 보통 이제 뭐 학교 레벨, 뭐 학부에서의 GPA, 재학생 과정에서의 각종 스펙, 뭐 쉐도잉이라든가 클리니컬 레코드, 봉사활동, 뭐 랩에서 이제 실험 참여 기록 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취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도 고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어느 곳에서 일하고 싶으시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반 약국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학교 레벨도 전혀 상관없고 성적 활동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유학생은 학교 다니면서 밖에 약국에서 일하는 게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로테이션 도실 때 나중에 인턴 하실 때 약사 눈에 잘 띄어가지고 그렇게 취업을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만약에 병원의 일반 약사가 되신다면 이것도 일반 약국과 좀 마찬가지예요. 근데 레지던트가 되고 싶으시거나 제약회사나 아니면 정부 기관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싶으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봉사활동, 클럽 활동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GPA예요. 성적이 일단은 좋아야지 그분들은 일단 성적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예 뽑기 전에 서류 심사에서 성적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성적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 학교 레벨은 학교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생을 어디로 많이 배출시키냐에 따라서 자기의 강점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학교가 만약에 일반 약국으로 학생을 많이 배출시키는데 저는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못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병원이랑 일반 약국을 굉장히 배출을 많이 시키는 학교였는데 근데 졸업생들 중에 지금 FDA 들어간 친구도 있고 되게 여러 방면으로 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습하시면서 프리셉터들 눈에 잘 들어서 그런 루트로 이제 취업 길을 또 뚫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보통 미국 약대는 일반 뭐 BS 학부나 다른 전공에 비해서 매 학년 정말 많은 필수 이수 과목과 과목별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들이 어렵기도 하고 참 많죠. 약대에서 학습해야 될 기초 사이언스 과목들이나 뭐 기초 약학, 임상 약학들 중에서 대부분이 사실상 제네럴 케미스트리나 제네럴 바이올로지 과목에 궁극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한나 약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철저한 학습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대학 때 굉장히 중요한 메인 과목들이잖아요, 이 과목들이. 근데 대학원 가서는 방향이 또 완전 틀어지기 때문에 대학 때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과목들을 잘 해놔서 GPA를 올려놓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거예요, 대학 때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로 또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만약에 한국에 나중에 돌아오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과목을 더 잘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 예비 시험을 공부하면서 저도 대학 때 이 과목들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때 공부했던 게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공부가 되게 부스팅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젠캠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오캠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젠바이오 같은 거 잘 해놓으시면은 피지올로지 같은 거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더하기 배우고 그다음 곱하기 배우고 그다음 제곱근 배우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과목들을 하시는 거는 한마디로 더하기의 단계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로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다져 놓으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실 그런 과목들의 이해도가 조금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좋은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미국 약대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국 고등학교에서 이과였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혼자 독학으로 미국 약대 과정을 충분히 패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힘든 약대 과정을 잘 버티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직 미국 약대 입학 전의 학생이라고 하면 사전에 어떤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면서 입학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입학 전에 한 2, 3개월, 3, 4개월 남겨놓은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어, 일단 공부를 한국에서도 잘 하셨던 분들이 저희 학교에도 많았고, 저희 학교는 심지어 되게 한국에서 명문대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1, 2학년까지 기초 과목까지는 또 많이 이제 접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땐 굉장히 잘 하시는데 3, 4, 5학년 올라갈수록 성적이 확확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부할 때 중요한 거 일단은 꾸준한 거, 인내하는 거, 그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일 매일매일 하는 이런 거예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일주일에 시험을 두세 개씩 매주 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매주 굉장히 기말고사 같은 기분이고 하나 끝나면은 못 쉬고 바로 다음 거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공부하면서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패스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런 의료 지식을 배우는 건 미래의 환자들을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항상 배우는 모든 과목에 이거는 약에 관련 없어. 이렇게 좀 등한시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지금 약대를 들어가시기 전의 상황이시라면은 일단 영어 공부를 처음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학교 가서는 교양 과목도 들으셔야 되고 발표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데 한국 학생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영어가 안 돼서 아는 건데 시험에서 틀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토대로 이제 영어를 이용해서 뭐 젠캠이나 젠바이오 이런 걸 좀 선행을 하신다거나 이러면 학교 가서 아무래도 이해도를 높이거나 시험을 잘 보시는 데 도움이 또 많이 돼서 그런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판메디랩은 미국 약대 입학 예정 학생들 또는 미국 약대 재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약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나 약사님도 사전에 판메디랩 쪽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 판메디랩의 미국 약대 입학 전 선행학습, 그리고 약대 입학 후 팜디 과정 전까지의 2년간의 관리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피켓을 보시는 분들은 언더때 GPA가 무조건 좋아야지 내가 원하는 학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판메리띠랩의 프로그램을 들으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0+6 프로그램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GPA를 학년 전체로 봐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합산해서 매년 장학금을 유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들으셔가지고 처음에 대학 때 GPA를 끌어올려 놓으신다면 만약에 대학원 가셔서 조금 어떤 과목이 부진했다 하더라도 이제 장학금도 유지하실 수 있고 그렇게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언더 때 과목들을 잘 해놓으시면 원하는 대학원에 또 잘 가실 수 있거나 장학금 유지하기 더 수월하거나 이런 장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팜레디랩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 공부를 아직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한국에서 있으시다가 미국 가시면 이런 프로그램도 또 많이 다르고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수업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높이시고 싶다거나 그리고 GPA를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강사진들 이력이랑 이런 것도 봤는데 굉장히 또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좋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강의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또 수업을 들었을 때 잘 따라가고 싶거나 보충을 하시고 싶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맞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지금 듣고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유학생이고,
미국 약대 입학을 희망하거나 이제 약대 1, 2학년 재학생들일 텐데 요즘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으로 리턴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약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를 다니시면서 마음이 여러 번 바뀔 수가 있어요. 미국에 살아야지 했다가 또 여러 로테이션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거나 안 맞거나 이러면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항상 가능성은 진짜 여러 군데로 열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니까 학교 다니거나 실습하실 때 만나는 모든 분들하고 또 좋은 인맥 쌓는 걸 또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미국이 또 유난히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정보를 줄 때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늦어버려요. 그래서 먼저 낮은 학년일지라고 해도 1, 2학년 때부터도 발로 뛰고 여러 가지 섀도잉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길을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나중까지 못 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5, 6학년이 돼서도. 근데 제 친구들하고 지인 중에서도 6학년 진짜 끝날 때까지도 나 어떻게 일해야 어디서 일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 그래도 자기 길 찾아서 잘 취업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6학년 때까지 그런 걸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약 나중에 어떤 길을 가고 싶은데 내 상황이나 실력이 막혀서 못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스펙을 쌓으신다면 원하는 어떤 길이라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물론 불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항상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는 무조건 될 거야라는 마음가짐으로 학교에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나 약사님 이야기 다들 잘 들어보셨나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판미디랩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의치학대 또는 BS 과정, 스템 계열 전공 학생, 유학생들 요즘 정말 많이 가고 있죠. 그렇지만 처음 경험하는 유학 생활도 쉽지 않은데 일반 전공도 아니고 의치학대 또는 BS 이런 사이언스 계열로 대학을 입학해서 생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에 비해서 국내 이런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지원하는 제대로 된 티칭, 튜터링까지 제공하는 곳이 사실상 없죠. 그래서 저희 판메디랩에서는 미국 유학생의 성공을 위해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메디랩의 특징을 보면은 판메디랩의 전체 크루들은 미국 전문 컨설턴트, 미국 명문대학 출신 튜터 선생님, 미국 약사, 의사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신뢰감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UA 글로벌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UA 글로벌 학생들에게만 단독으로 판메디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A에서 함께한다면 더더욱 신뢰감이 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판메디랩 튜터 및 컨설턴트 선생님들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판메디랩의 강의 선생님들 그리고 튜터 선생님들은 모두 미국 명문대 출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료, 약학 계열 전공하셨던 선생님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 약대 학생들에게는 가장 잘 맞는 강의 내용 그리고 튜터링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현직 영국 약사님, 미국 약사님들도 튜터링과 멘토링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대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설명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좀 많이 걸렸네요. 이제 우리 학생들, 미국 약대 입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 그리고 미국 약대 입학에서 어려운 재학생 과정, 졸업,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고 걱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신감 갖고 충분히 도전해서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판메디랩에서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도와드릴 것이고요. 미국 약대 또는 이제 유학생활 학습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연락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아니면 UA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